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 채팅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구현한 채팅 프로그램은 서버 실행 시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1대1 채팅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폰이나 PC에서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서버와 통신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접속한 다른 클라이언트와 채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서버에 접속한 여러 클라이언트들과 채팅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다중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자, 구현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면 서버는 메시지를 다시 접속 중인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하면 서버는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뿌려주는 기능으로 다중 채팅 기능을 구현합니다. 다중 채팅 프로그램 구현 과정입니다. 서버 실행하면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해서 클라이언트 접속을 대기합니다. 자,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서버 소켓이 실행 상태가 되어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소켓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송신 스레드를 따로 생성합니다. 이 송신 스레드가 다시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소켓 객체를 가지고 이 송신 스레드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신 스레드를 따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후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또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켓 객체를 가지는 송신 스레드를 생성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후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서버에 전송하면 서버는 메시지를 받아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송신 스레드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전송된 안녕하세요 메시지를 받아서 각각의 스레드에 전달해서 대응하는 클라이언트에 안녕하세요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서버에서 받아서 각각의 대응하는 송신 스레드를 이용해서 전송한 메시지를 뿌려주는 방법으로 다중 채팅 기능을 구현합니다. 실제 설명에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접속 시 송신 스레드 객체를 생성한다 그랬는데 실제 뒤에 구현 예제에서는 이 송신 스레드가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도 수신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지금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접속 시 송신 스레드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중 채팅 프로그램을 구현한 파일입니다. 자, 기존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1대1 채팅 구현한 파일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스레드 기능이 구현된 챗서버 스레드.java가 추가됐습니다. 자, 실제 구현한 코드입니다. 자, 먼저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전송 시 송수신 기능을 하는 스레드입니다. 챗서버 스레드. 자, 스레드 기능을 수행하니까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소켓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리스트 타입 스레드 필드를 선언합니다. 지금 new array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바로 초기합니다. 지금 지네릭 타입이 챗 서버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채팅 구현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array 리스트에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요청 시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 시 소켓 객체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하는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매개 변수로 소켓 객체와 클라이언트의 닉네임을 전달해서 소켓 필드와 닉네임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그런 후 클라이언트 요청 시 생성한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바로 어레이 리스트에 add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할 때마다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스레드 필드가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됐으니까 요청 시 바로바로 어레이 리스트에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 시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접속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get input string, get output string 호출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접속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버퍼드 리드에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전송된 메시지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메시지를 수신했으면 그 메시지를 리드라인 메시지 호출해서 일단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온 메시지를 접속한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줘야 되니까 그 기능은 send message all 요 메소드가 수행합니다. 자, 수신한 메시지를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합니다. send message all 메소드입니다. 매개 변수로 수신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폼을 이용해서 스레드 필드에 저장된 다른 스레드에 대응하는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각각의 챗 서버 스레드에 대해서 send 메시지 호출해서 전송된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지금 send 메시지 메소드 보면 send 메시지 메소드 호출하면 매개 변수로 전달된 메시지를 프린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 시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챗 서버 스레드가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받아서 생성한 챗 서버 스레드 객체가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됐으니까 받은 메시지를 send message all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응되는 챗 서버 스레드 객체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가 널이 전송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널이 전송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채팅을 하다가 자신은 채팅을 종료하고 싶을 때 엑시트를 입력해서 종료를 합니다. 자, 그때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소켓 객체가 소멸되니까 기존에 서버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소켓 객체를 소멸하면 자동으로 널을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널을 수신했을 때는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종료하니까 강제적으로 IO exception을 발생해서 자, 캐치문으로 가서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종료했으니까 접속을 종료한 클라이언트의 닉네임을 출력 후 이제 클라이언트가 종료했으니까 해당 닉네임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서 리무브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채팅 종료 시 예의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챗 서버 테스트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스레드를 이용해서 채팅 프로그램 구현 시에는 서버 프로그램에서 메시지 송신 기능을 수행했는데 지금은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단지 서버 속의 객체 생성해서 접속 요청 시 accept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자, 그리고 while to는 돌면서 get in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닉네임을 받는 기능만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와 메시지 송수신 기능은 챗 서버 스레드가 수행합니다. 요청 시 바로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소켓 객체와 클라이언트 접속 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닉네임을 챗 서버 스레드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클라이언트 접속 시 생성된 소켓 객체와 닉네임을 전달해서 챗 서버 스레드의 닉네임과 소켓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챗 서버 스레드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중 채팅 프로그램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은 챗 서버 스레드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수신한 메시지를 다시 모든 접속한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주는 기능도 챗 서버 스레드가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우리 앞에서 스레드를 이용한 채팅 프로그램과 기능이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 시 닉네임 즉 대화명을 입력해야 되니까 실행 시 콘솔로 대화명부터 먼저 입력받습니다. 소켓 객체 생성해서 서버 IP 주소, 포트 번호로 서버한테 접속을 요청합니다. get up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upstream 객체 얻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수신을 담당하는 receive 스레드 객체 생성합니다. 자, 프린트 라이트에 프린트 ln 메소드를 이용해서 콘솔로 입력한 닉네임을 먼저 전송합니다. 자, 닉네임 전송하면 자,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while true는 돌면서 get in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닉네임을 얻습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자, while true는 돌면서 콘솔에서 입력한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 전송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챗 서버 스레드가 전송한 메시지를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send message all 메소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폼은 돌면서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챗 서버 스레드 객체 가지고 와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챗 서버 스레드를 이용해서 특정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먼저 서버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런 후 두 번째 콘솔을 열어서 대화명, 닉네임, 홍길동 입력 후 엔터 치면 접속됩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해서 이순신으로 접속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 쪽 콘솔에는 접속 시 접속자 IP 주소와 닉네임을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각각의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입력해서 전송을 하면 서버 콘솔에 메시지 뿌려주면서 전송받은 메시지를 다시 접속한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줍니다. 자, 자바 다중 채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중 채팅 프로그램.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를 보낸 클라이언트 포함해서 모든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뿌려주면서 다중 채팅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다중 채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라인 멀티게임 프로그램도 동일한 원리로 기능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이 키보드나 마우스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서버로 전송돼서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명령을 받아서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 PC로 명령을 전송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멀티챗 프로그램 같이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네트워크의 실행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질 때는 반드시 네트워크의 속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속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자바 다중 채팅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섹션 02 밑에 EX03 패키지 미리 생성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수신 기능을 담당하는 리시브 스레드입니다. 자, 리시브 스레드의 기능은 앞에서 실수 없이 사용한 리시브 스레드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과 그리고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뿌려주는 기능을 하는 챗 서버 스레드입니다. 챗 서버 스레드의 스레드 필드를 보면 정적 필드로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new array list 객체로 초기화합니다. 지네릭 타입 보면 챗 서버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일단 수신해서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뿌려줘야 되니까 그 기능을 대비해서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 array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생성자 호출 시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소켓 객체와 클라이언트의 닉네임을 전달받습니다. 소켓 필드와 닉네임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자, 그리고 챗 서버 스레드 생성자 호출 후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바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런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요청 시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메시지를 송수신해야 되기 때문에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호출해서 input stream, output stream 객체 얻습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수신한 메시지를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 기능은 send message all 메소드가 수행합니다. 수신된 메시지 전달합니다. send message all 메소드입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한 메시지를 폼은 돌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챗 서버 스레드 객체 가지고 와서 send 메시지 메소드 호출하면서 수신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send 메시지 메소드에서 각각의 챗 서버 스레드가 연결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run 메소드에 보면 이 부분에서 메시지가 느리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널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 후 엑시트 입력해서 채팅을 종료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에 연결된 소켓 객체가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클라이언트 쪽 소켓 객체가 이제 사용이 안 되니까 널을 전송합니다. 메시지에 널을 수신했다는 의미는 이제 해당 클라이언트가 채팅을 종료했으니까 서버 쪽에서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해당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강제로 IO exception 발생해서 캐치문으로 가서 어레이 리스트에 remove 메소드 호출하면서 해당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전달하면 어레이 리스트에서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삭제합니다.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챗 서버 테스트. 자, 챗 서버 테스트 실행하면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해서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자, while true문 돌면서 자, accept 메소드 호출하면 클라이언트 접속 요청 전까지 블락드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접속을 요청하면 소켓 객체 생성해서 get in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 접속 시 전송한 닉네임을 넣습니다. 자, 그런 후 이번에는 서버 쪽에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챗 서버 스레드가 수행하니까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서 소켓 객체와 닉네임을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중 채팅 프로그램에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은 챗 서버 스레드가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챗 클라이언트 테스트.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앞에서 사용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서버 접속 시 닉네임을 입력해야 되니까 대화명을 입력합니다. 자,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연결합니다. 서버가 같은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루프백 주소나 아니면 자신의 PC의 호스트명, 로컬호스트입니다. 로컬호스트를 입력해도 됩니다. 자, 연결해서 아웃풋 객체 얻습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수신 기능은 리시브 스레드가 수행하니까 리시브 스레드 객체 생성합니다. 콘솔로 입력한 닉네임을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는 get in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전송한 닉네임을 얻습니다. 자, 그걸 실제 접속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은 챗 서버 스레드니까 챗 서버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서 소켓 객체와 수신한 닉네임을 전달합니다. 자, while true문 돌면서 콘솔로 입력한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챗 서버 스레드가 run 메소드 호출해서 while true문 돌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해서 다시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뿌려야 되니까 send message all 메소드 호출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send message all 메소드에서 폼은 돌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챗 서버 스레드 객체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에서 대화를 종료할 때 엑시트 입력하면 브레이크 만나서 while true문을 종료하니까 자, 엑시트 입력하면 자, 결국에는 소켓 클래스에 클로즈 메소드 호출되니까 서버 쪽에는 널이 전송이 됩니다. 널이 전송이 되면 메시지 값이 널이냐? 널이면 강제적으로 IO exception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캐치문에서 받아서 접속 해제한 클라이언트의 닉네임을 콘솔로 출력 후 이제 닉네임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했으니까 닉네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하는 챗 서버 스레드 객체도 어레이 리스트에서 remove 메소드 호출해서 제거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부터 실행합니다. 자, new console. 첫 번째 클라이언트 실행하면 대화명 홈. 접속 시 서버 콘솔에 접속자 IP, 닉네임을 출력합니다. 핀 고정부터 클릭합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 실행하면 자, LE. 자, 그러면 서버 콘솔에는 접속한 IP, 접속자 ID가 표시가 됩니다.
홍이 안녕하세요 전송하면 서버가 받아서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를 뿌려줍니다. 리가 전송한 반갑습니다도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세 번째 클라이언트, 자, 뉴 콘솔. 콘솔 열기 전에 미리 세 번째 클라이언트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접속자의 IP와 닉네임을 출력합니다. 팀이 메시지를 보내면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홍이 채팅을 종료하고 싶다. 이럴 때, 자, 종료하니까 서버 쪽으로 널이 전송돼서 홍이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메시지 출력 후 홍과 통신하는 챗 서버 스레드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서 제거를 합니다. 자, 자바 다중 채팅 기능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자, 다중 채팅 기능.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에서 받아서 수신한 메시지를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뿌려주는 방법으로 구현합니다. 다중 채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온라인 멀티 접속 게임도 동일한 기능으로 게임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했을 때 지금 서버에만 접속을 해제했습니다.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다른 클라이언트한테도 지금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종료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보세요. 구현하는 방법은 종료하면 챗 서버 스레드로 널이 전송이 되니까 캐치문에서, 자, 여기서 서버 쪽에만 닉네임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했습니다. 메시지 출력하는데 캐치문에서 send 메시지 메시지 호출해서 접속한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접속을 해제했습니다. 메시지 보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3절에서 배운 채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입출력은 자바 스트림을 이용합니다. 실습했듯이 네트워크 입출력도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트림, 네트워크 입력 시에는 인풋 스트림, 출력 시에는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스트림에 대해서 여러가지 필터 스트림을 이용해서 입출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채팅 메시지 송수신은 스레드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송수신을 동시에 하는 방법은 송수신 기능을 각각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구현했기 때문에 메시지 송신과 동시에 수신한 메시지를 바로바로 콘솔에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중 채팅 기능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서버가 받아서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구현합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